뮤지션 워크샵 진행을 맡은 송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도 한번 보시라고. 예. 제가 양천에는 늘 애정이 많습니다. 예전에 양천구 생활자치 네트워크 때부터 늘 애정과 관심이 있고 양천구 활동들 좀 진행되는 거 보고 있고요. 예, 오늘 2시간 정도 아마 제가 사전에 기획회도 했었는데 조직 비전, 어떻게 보면 양천 시민사회 연대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예, 인사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예,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이 누구시냐고요, 대표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무슨 산정호수야 지금? 어디요? 뉴질랜드. 야, 코로나19 있기 전에 갔다 오신 뉴질랜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천마을 이사장, 양천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장 활동하고 계시고요. 예, 다음은 누가 나올까요?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누구시죠? 예, 우리 관장님이시죠. 예, 우리 일어나서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그 중에 본인이 제일 잘 나오신 사진을 고르신 것 같아요. 서울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우리 관장님이신 김광재 관장님. 다음은 누굴까요? 송기문 선생님. 아, 예. 송기문 선생님 아니에요. 반칙인데? 네, 반칙이요? 누굴까요? 한번 볼까요? 양효정? 양효정 선생님 어디 계세요? 예, 한번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10년 전 캐리커처 아닙니까? 10년 전 캐리커처. 예. 다음은 누구실까요? 아, 분위기 있으신데요. 무슨 어디서 공연하시는 겁니까? 네. 예. 연주하는 곡이 뭐였습니까? 뱃살에 묻혀. 아, 뱃삼에 묻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하늘상지협동조합 이사장이신 김병화 이사장님. 예. 다음은 예. 아, 샤프하게 생기셨습니다. 예. 우리 방현종 양천 시니어클럽 관장님. 다음 누굴까요? 이렇게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구사. 이야. 이현주 선생님, 강서 양천 시민 햇빛 발전. 요즘은 제로 웨이스트 맞죠? 제로 웨이스트 샵. 요거 지구 살림터. 예, 살릴터. 다음도 누군지 이렇게 사진은 안 주셨어요.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 예, 우리 정은주 양천구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장님 오셨고요. 완전 아티스트. 예, 우리 관장님, 영덕 관장님. 예. 누굴까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죠, 여기. 예. 우리 송기문 선생님, 재민우리 협동조합 이사장 하시는 예, 누구실까요? 예, 여기서 딱 행복한 집, 해피하우스죠, 영어로 얘기하면. 예, 여기서 우리 염창덕 우리 이사장님. 예, 누굴까요? 이진영 선생님. 그거 소개 좀 해줘야 돼. 무슨 사진인지 어디 출연하는 사진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요 근래 작년에 그 가을 한바닥에 양쓰리 뮤직비디오 찍었어요. 양쓰리. 그럼 쓰리 중에 원탑이에요? 우리 진영 쌤이? 예. 윤현호. 예, 우리 사랑과 사람의 윤현호 이사장님 뒤에 계시는 여기 계시네요. 예, 이렇게 됐는데 글자에 초성을 맞히는 퀴즈입니다. 자, 빨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손 먼저 드셨습니다. 양천시민사회연대. 예, 정답 우리 선생님. 예, 연수 문제였대. 선물이 없는. 예, 이제 본 문제. 그래서 안 했어. 번쩍 손을 드셔야 돼요. 번쩍. 예, 아 그래서 안 하신 거구나, 이사님. 진짜 본 문제입니까? 예, 시작. 일단 그래서 한 10분 정도 아까 오늘 돌아보기하고 계획 세우기 같은 것들을 할 텐데요. 우리 이진영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양시연의 오늘의 있기까지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협치 정책하고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민관 협치 정책 중에 하나로 양천 시민사회 그러니까 서울시 협치 정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플랫폼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천 시민사회연대는 양천구 시민협력 플랫폼 사업의 결과이기도 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천 플랫폼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좀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플랫폼 사업을 진행했고 그때 이 플랫폼 사업 시작으로 이렇게 2018년부터 시민사회의 신년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을에 시민사회가 다 모여서 신년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후에 플랫폼 이유를 좀 고민하게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결정적인 순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2019년 12월은 언제냐면 이게 이제 플랫폼 3차년을 막 시작하는 해였어요. 그때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마을사경 복지회 대표들이 이 3년의 플랫폼 성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양천 지역의 시민사회의 가장 큰 네트워크인 포괄적 네트워크의 형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서 그때는 가칭이었어요. 양천 시민사회연대 가칭 이 포괄넷을 추진해보자라는 결의를 좀 하고 기본 틀을 좀 만들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양천 지역의 시민사회연대 창립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자리가 바로 2020년 1월 신년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총 참석 인원이 한 120명이었어요. 시민사회 모든 활동가들이 다 모였을 때 이때 양천 시민사회연대 창립의 필요성을 PT로 제안을 하고 이후에 논의를 좀 본격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네, 그 추진위원회가 창립준비위원회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경, 복지의 대표자들이 더 좀 확대돼서 모여서 5월에 있을 창립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관이 완성되고 2020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때 마련했던 정관이 바로 이건데요. 오늘 이제 양천 시민사회가 과연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졌었는지 정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도 나왔듯이 양천 지역 시민사회 성장과 시민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민주주의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사업을 크게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네트워크 간 연대 및 협력 사업, 정책 제안 활동, 중요하게 양천구의 민간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틀을 마련하고 양천 시민사회연대가 드디어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29일 날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억나시나요? 코로나가 막 이제 한참 심해질 때여가지고 진짜 약간 바들바들 떨면서 자원봉사센터 5층 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이때 양천의 마을과 사경과 복지의 네트워크가 첫 출범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천 시민사회연대가 시작이 돼서 2020년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략하게 어떤 또 순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범 직전에 마침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선 기간 동안 마을사경복지의 그 질문들을 받아서 총선 후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거를 공유하기도 하고 저희 출범대회 때 그 갑을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와서 약속의 나무를 받기도 했던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또 그 작년에 코로나가 또 한참 심했을 때라 실행위별로 좀 워크숍을 따로 가고 전체 워크숍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아까 나왔던 퀴즈에 나왔던 배달노동자 응원 캠페인을 진행해서 코로나 시기 가장 힘든 사람을 좀 살피기도 했던 활동도 했습니다. 꾸러미도 전달하고 스티커도 붙여서 배달노동자들을 응원하고 그다음에 활동가 교육, 인권교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마지막 강의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처벌금지법이 왜 마을에 필요한가 이야기도 해주셨던 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작년부터 양천구가 돌봄 SOS 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거와 시작을 맞물려서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 친화적인 돌봄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을 여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토론회도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구의적 모니터링 도구회가 바로 이 순간인데요. 그 양천 시민사회연대에서는 성과지표를 분석을 하고 양천마을의 구의정 참여단은 구의회 조례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구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양천구의 예산팀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민간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온라인이었는데 10년을 이어온 가을 한마당을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이때 처음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바자회도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20년 활동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 동안 양천 시민사회연대라는 이름으로 3개의 네트워크가 힘을 합쳐서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진에서도 좀 느끼셨겠지만 대표자들이 먼저 좀 결의를 하고 좀 이끌어온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네트워크의 단체나 회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이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한 해였는데요. 실행위에서 그런 이야기, 실행위 워크숍을 저희가 조금 소규모로 해서 북촌을 갔었는데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번 잠깐 옮겨보게 해보겠습니다. 이 복지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의 얘기인데요. 복지 영역에서 여태까지는 약간 필요한 네트워크에만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을에는 다양한 주민들이 있고 이제는 만나야 된다. 복지도 중요한 시민사회 의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인력이 많다. 그래서 우리끼리 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복지도 시민사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풀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시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시민사회 활동가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시민사회의 역할은 정부나 지자체 정책이 가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의해서 요구해왔던 활동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도 시민사회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복지와 사회적 경제 영역도 만나서 지역에 또 가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양시현의 또 역할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왜 양시현을 같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당시 참여하셨던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사회적 경제는 이익을 좀 내야 되는 경제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이라는 어떤 미션을 달성하면서 이런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시민사회와 만나서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복지 영역에서 하신 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역사회 많은 단체나 사람들을 복지 쪽에서 흔히 자원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자원을 잘 연계하는 게 복지의 어떤 복지관의 사명이기도 했었는데 이 노인복지관 관장님이셨어요. 근데 어르신복지관. 근데 지금은 다양한 세대가 좀 어울려야 하는데 한 분야에만 있다 보니까 지역의 다른 자원을 만나기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 시민사회 틀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천 시민사회 연대안에서 영역 간의 자원 연결도 되고 그 결과에 활동과 자원이 순환이 되는 것도 양시현의 어떤 역할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린 이유는 첫 번째 토론 주제하고 좀 연결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양시현이 어쨌든 플랫폼 3년의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2020년 하반기 동안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활동들이 이제 양시현에 가야 할 곳과 잘 맞아 차근차근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는 길에 계속 이렇게 대표자들이 자기 역할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이 바로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발표해 주신 이진영 선생님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제가 사실은 아까 양천 생활자치 네트워크부터 플랫폼 정책도 만들고 쭉 3년 동안 봐왔고 또 민민까지. 그래서 양천은 그렇게 이제 연결의 힘을 통해서 계속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이게 25개 서울이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25개 자치구마다 다 시민사회가 다르거든요. 생긴 것도 다르고 활동하는 내용도 다른데 양천은 양천의 어떤 길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오늘 그 자리 또 시민사회 연대에서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한번 나와 또 우리와 양시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조직의 관점에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관점에서 양시현의 필요와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동의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서의 양시현의 역할을 가지고 모든 별로 지금 시간이 3시 28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50분까지 토론하시고 짧게라도 다른 모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발표자를 하나 한번 정해주시면 공유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4 용지에다 기록을 좀 하셔도 좋고요. 뭐 오늘 전지나 포스트 드렸죠. 저기 스케치북 같은 거 드린 거죠. 거기다 정리해 주셔서 스케치북 앞에 있으니까 나중에 발표자까지 한번 정해 주시고요. 예, 선수들이시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소통이 안 되고 일단은 사회적 여기 한번 봐주세요. 다른 모둠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정 선생님이 계시고 사람사랑 양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양의정 부장님이 계시고요.
또 재미누리에 이제 제가 같이 있는데요.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일단 저희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양시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나눠봤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양시원과 함께하고 있는 어떤 목적, 필요, 역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냥 쭉 저희가 그냥 이야기 하던 대로 그냥 정리가 된 거예요. 일단은 민과 민의 협력이나 연대가 가능하고 또 확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모든 단체들이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공감대를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연대를 통해서 한 개인의 단체가 아니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 힘이 민의 힘이 좀 확장되고 대표성을 띨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민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민간 협력의 경험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고 이미 경험을 한 단체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양천의 이름으로 민간 협력 경험이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 저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서로 갖고 있는 가치들은 굉장히 비슷한 조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고 사업도 더 연대되거나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치 지향 중심의 단체들과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론장 혹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양시원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3개의 영역이 만나긴 했지만 1+1+1이 3이 아닌 5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의 시너지를 서로 만나서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시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문제들이 있어요. 의제들이 있는데 그런 공통 의제들을 좀 더 함께 좀 더 넓은 폭으로 같이 함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양시원일 것 같고 그런 문제의식이나 공론의 역할이 양시원에 살 수 있는 역할일 것 같다. 그리고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나 시민력 강화가 더 될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이런 저희가 하는 활동들 중에서 작년에 했던 배달 노동자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단발적인 어떤 캠페인성으로 한 번에 끝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지켜보고 연대가 돼서 좀 지속 가능한 활동들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운영위원회 말고도 이제 작은 위원회들이 많이 지속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지속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좀 더 지역에 좀 더 바라보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 나눴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아까 보면 여기 이제 조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키워드가 이제 보면 협력, 그죠? 그리고 확장,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111이 모이면 3이 아니라 5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양시원의 지역사회 역할은 공론, 또 문제의식, 의제 발굴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일회성,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좀 지속적 사업들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역사회에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이모듬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다면 저희는 아주 좀 구체적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얘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양천시민사회연대라는 이제 시민사회 가장 큰 틀이 생겼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이건 지역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닌 이 기후위기 문제 대응을 이게 뭔가 하고는 있는데 이 가장 큰 틀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상황은 뭐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양시원이 틀은 만들어졌는데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의제들이 있을 때 이거를 양시원이라는 틀로 녹여낼 수 있는 소통 체계가 아직은 잘 안 굴러가는 거 아닐까? 이게 뭔가 누군가가 제안했을 때 이걸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잘 안 굴러가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 좀 나눠보고 지금 사실 마을과 사경복지에서는 각자 어느 한 분야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기후위기 대응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양시원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모아낼까? 어떻게 지역 의제화시키고 이거를 지역에서 뭔가 같이 문제 해결을 하는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산모듬이 제안하자. 이 양시원 안에서 기후위기 사실은 양시원 올해 사업 계획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이 시작인 것 같다. 각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책의 흐름과 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시민의 역할은 뭔가 이런 내용을 봤는데
또 조금 더 좁혀가지고 이게 시민들이나 주민들 알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양시원 운영위부터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그룹부터 온도차를 줄여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래야 이 리더 그룹들이 좀 문제의식이 같아야 사업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 교육으로부터 누구부터 운영위 단위부터 조직의 리더들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약간 문제의식을 좀 수준을 맞추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양시원의 역할은 이 개별 네트워크가 하고 있거나 또는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혼자 해내기 어려울 때 네트워크의 힘으로 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선거 공간에서 정책 제안을 하던가 이 양시원 이 시민사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거나 또 이제 구 의정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시민사회 역할을 해내는 것들이 사실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역할을 양시원의 꾸준히 역할을 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약간 이제 지금 아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해가 나왔듯이 네트워크 아래에서부터 의사결정하는 단위까지 또는 위에서 결정된 게 그 개별 네트워크의 개별 단체까지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이 소통이 체계가 아직은 이제 시작이니까 전파를 서로 위아래로 상호 소통이 될 수 있는 전파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회의록을 공유하는 방식이거든요. 아니면 네트워크 대표들이 자기 단위에 가서 하는데 요것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시간이 좀 쌓여야 되고 이런 체계에 대한 고민이 양시원이 좀 잘 되려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짧은 시간에 하셨는데 주제야 맞닿아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시원의 조직 진단 워크숍을 하셨어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양시원 안에서 그것이 꼭 기후위기가 아니라 어떤 의제일 때 그것이 수평적으로 소통되거나 또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구조의 역할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아마 조금 이따 논의를 계속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마을 사경 복지 각각 자기 조직이 바라보는 관점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사실상 마을 회원들만으로는 민주주의라든지 풀뿌리 민주주의라든지 시민사회를 확대하기에는 한계점이 왔지 않느냐. 그러자면 사회적 경제든 복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같이 실천해야만이 이게 우리 지역에 그리고 그 다양한 시민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포괄넷 구성으로 인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양한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내가 바라봤을 때 복지는 시민의 힘이 분절된 느낌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복지관에서 그냥 복지의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이런 폐쇄적인 관점보다는 개방적인 관점의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다양한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연계하는 것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라는 것들을 알고 복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경은 사실은 사경은 너무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역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계속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다양한 그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땐 사경 지역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연대 힘이 가장 커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서는 확대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만이 힘든 것들을 연대 힘으로 극복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의 단위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기를 하다가 한 장으로 정리하셨다면서요? 그건 이제 숙제예요, 숙제. 예. 네, 이건 숙제. 그래서 얘는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양천 구민들이 양천 시민사회 연대를 좀 느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알려낼 필요가 있겠다. 그러자면 지역사회 문제를 좀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좀 토론이나 이런 공론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양시원의 목적과 함께 민주주의 실천이라든지 풀뿌리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가 좀 지속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여기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모둠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연대, 확대 그리고 이것들이 개방된 조직으로서 양시원이 갖는 역할들 같은 것들을 좀 논의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또 양시원이 세우고 나서 한 1년 2개월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들의 평가의 시간을 짧게 가졌고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4시 2분인데 4시 10분까지 8분 정도 쉬고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는 일부 순서에는 이제 양시원과 지역사회의 역할, 또 조직과 양시원의 역할 이런 것들 얘기해봤는데요. 2부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이진영 선생님이 먼저 2021년도 양시원의 사업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합의하고 하려고 했던 건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아래에 실행위원회, 조직홍보위원회, 정책위원회, 협치위원회를 두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을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마을사경복지의 활동가들이 각 위원회별로 5인에서 9인 사이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위원회 네트워크는 이렇게 세 개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라는 조직 구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3조의 토론에서도 나왔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조직에 이렇게 운영위와 실행위가 돌아가고 있긴 한데 의제나 이런 걸 어떻게 발굴해서 실행위에도 옮길 것인가는 또 여전히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출범한 이후로 매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행위원회는 각자의 사업별로 월 1회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회원 전체 워크숍을 오프라인으로 좀 꼭 진행을 하자. 그 사업이 결정이 돼서 지난 5월 25일 날 신정복지관에서 약 35명 정도의 회원 네트워크 회원 단체들이 회원 활동가들이 모여서 전체 워크숍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업 계획을 한번 공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 가을 한마당은 9월이나 10월을 예정을 하고 있고 올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약간 기조는 코로나19의 백신 상황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으로 해보자.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던 거에 한계를 많이 평가를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보자고 하고 있고 이 가을 한마당 안에 코로나 이전의 가을 한마당의 형태일 수는 없다라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작년에 했던 배달노동자 응원 아까 2조의 토론이었죠.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활동도 해봤으면 좋겠고 정책위원회에서는 지금 이제 시민자치마당 뭐 이런 거 주민총회라듯이 시민총회를 한번 가을 한마당에서 한번 펼쳐보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가을 한마당은 9월, 10월로 그 상황을 봐가면서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으로 기획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드디어 양시원 홈페이지가 YCOA.OR.KR 이 양천시민사연대가 홈페이지를 온라인에 집을 드디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통의 문제라든가 정보교류의 문제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져보고 하여튼 홈페이지가 지금 오픈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과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정도의 사업 계획을 갖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양시원이 이제 정책으로 좀 삼고 있는 사업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3조에서도 말했듯이 지역의 정치에 관해서 시민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틀이다 양시원이 바로. 그래서 올해 또 그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권 친화적인 투표소 만들기를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제보를 받은 거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진행해 그걸 가지고 지금 선관위를 미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선관위에는 제안을 했어요. 이게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양천 선관위랑 이런 거를 좀 변화시켜 나가자라고 제안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이 내용을 모니터링에서 나왔던 제안을 가지고 제보를 가지고 인식 개선 영상을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셨죠? 제가 링크 걸어드렸던 거. 그래서 인권 친화적인 투표소가 어떻게 구현될 수 어떤 걸 담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유되고 양시원 안에서만이라도 양시원 바깥으로 또 어떻게 퍼져나가게 할 건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시민정치와 관련된 선거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돌봄마을에 대한 의제입니다. 작년에 그 양천구에서 시작되는 돌봄 SOS 센터를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돌봄 SOS 센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의 약간 분야별 복지가 전국민 복지로 시작되는 어떤 처음 시작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커뮤니티 케어의 서울형 버전인 돌봄 SOS 센터는 누구든지 돌봄이 필요하면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는 체계거든요. 근데 이 체계가 시작되는 행정의 틀 안에서 그렇다면 과연 지역은 어떻게 이걸 지역 친화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돌봄이라는 말도 커뮤니티 리빙이라는 말로 좀 전환되어야 되지 않은 의제를 먼저 이렇게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가 지금 정책위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시작으로 이렇게 지역 친화적인 돌봄 생태계를 이렇게 구축해보자는 얘기를 던졌고, 올해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모니터링 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돌봄 SOS 센터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제 긴급 돌봄의 신청을 가지고 그 지역에 한 2개 동 정도를 모니터링 해보려고 해요. 그 두 지역에 이 돌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내년에는 한 모델이 제안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자.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협치 의제로도 제안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이게 큰 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제에서 자꾸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양시원이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정책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부의적 모니터링을 양시연은 성과지표를 가지고 또 발표를 해보는 걸로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시민자치학교의 운영을 또 계획해 놓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하반기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시연이 지금 올해 2021년에 어떤 정책의 키워드는 인권, 돌봄 마을, 부의적 모니터링, 시민자치,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양천시민사회연대가 지역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관협치에 적극 개입하겠다라는 게 목표에도 분명하게 해놨었기 때문에 협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관협치 정책으로 플랫폼 사업과 동시에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는 사업을 구와 시에 협치로 하고 있는데요. 양천구도 양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민간협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논의를 협치위원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양천구 협치회의에, 협치 양천구 회의에 민간위원으로 양시연에서 이렇게 이분 이렇게 추천서를 같이 마련해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양시연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협치 의제로 돌봄도 했었고, 협치 학교도 했었고, 마을교육 한마당 뭐 등등의 협치 의제를 양시연의 이름으로 좀 같이 네트워크에 좀 역을 모아가지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의 민간협치 체계 과정이나 체계에 개입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아직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개별 복지관이나 마을사경복지관 각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양천시민사회연대 힘으로 묶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약간 요 힘은 아직은 쌓여있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협치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기존의 민간협치 체계를 잘 운영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활동가 협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사경 복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문제 정의부터 사업계획서, 변화지표 만드는 것까지의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양시연 자치 사업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민민협력사업, 서울시 민민협력사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사경 복지의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네트워크도 지원하고, 이 지원해서 이 양시연의 네트워크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민민협력사업에 마을에서 학교방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우리 말고 또 오래전부터 구의적 모니터링을 해왔던 곳, 그리고 인권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활동가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 다음에 양천에서 마을 미디어라고 묶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컨텐츠가 생산이 됐죠. 그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대 모임은 활동가들을 좀 세대별로 묶어서 이 조직의 연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런 것들을 좀 깨하기 위해서 세대 모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에 분명히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이렇게 들어간 있었는데, 이거를 양시연 틀 안으로 어떻게 사업화하는지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조에서 이제 그런 거를 운영이 교육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계획은 다 짜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5월 25일 전체 워크숍에서 이게 사업별로 약간 그때 활동가들 대상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양시연이 활동가를 역량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한 결과였고요. 연대 활동이나 그러니까 양시연의 연대 활동이나 사업을 어떤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 결과가 아까 나왔던 얘기 똑같습니다. 응원 캠페인을 연속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벤트적인 걸 어떻게 조직의 사업으로 가져갈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및 홍보를 강화해서 양시연은 어떻게 더 알렸으면 좋겠느냐라는
아이스 브레이킹의 결과는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모임 활용했으면 좋겠고 각 기관이나 단체가 전부 다 양시원의 어떤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게 조직화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양시원이 정치 세력화를 통한 힘이 필요하다. 이래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힘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공모사업이 이제 공식적인 서울시 공모사업이 이제 사라지는 상황일 수도 있겠을 때 기금 마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의견도 뭐 바자회 등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오늘 2시간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좀 깊이 있는 논의가 되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모둠별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원래는 기획할 때 2개나 2개 뭐 이렇게 해서 좀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이 5가지 영역 중에 우리 모둠은 뭐 이 한 가지만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걸 정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중첩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분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1모둠은 어떤 걸로 좀 이야기 나눠보실래요? 이 5가지 중에. 저희는 뭘 할 거예요? 네. 우리 뭐 할까요? 이 5가지 중에 뭐, 한번 잠깐 논의를 해보세요. 시민정치 좀 하시라는 시민정치. 시민정치? 네. 그러면 색다른 시선으로 이 모둠이 시민정치와 협치 같은 얘기를 좀 하시고 여기는 그러면은 저기 활동가 매우 중요한 부분 그리고 여기는 네트워크 강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짜 남도록 1년차에 시민사회연대는 활동가 역량 강화가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시 거론할 필요 없겠고요. 모든 조직과 활동가들의 역량이 그 활동의 수준을 좌우하니까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공통된 의견이었고, 근데 우리 조직에 보면 교육훈련위원회가 별도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 단위가 모여서 꽤 많은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정책위원회, 뭐 조직홍보위원회, 또 협치위원회 이렇게 있지만 교육훈련위원회가 별도로 없어서 교육훈련위원회를 별도로 좀 구성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구성해야 될지 아니면 조직홍보위원회의 사업에 녹여내야 될지는 조금 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고민해봐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단 그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어떤 그 주제를 정해서 그 사회적 이슈에 해당하는 그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교육이 그 강연 형태로 많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런 강연 형태보다는 참여형 교육들이 꼭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무슨 강연 형태의 교육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1년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그 중에 몇 번이라도 참여형 교육, 그러니까 그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서 뭐 기조 강연도 하고요, 주제 발표도 하고 또 참여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뭐 이런 참여형 교육이 돼야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밌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물론 이제 좋은 강연자가 와서 재밌게 강연하면 좋겠지만 강연을 듣는 거에만 익숙하지 말고 좀 참여형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함께 학습 모임이나 예를 들면 뭐 책을 통한 책 모임, 학습 모임. 그리고 제가 예를 든 게 저희 복지관에 요즘 영화 다시 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이거 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그 영화 본 내용을 가지고 인문학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래서 프로그램은 영화 다시 보기지만 실제 내용은 인문학 그 학습 모임이거든요. 물론 이제 전문적인 강사가 있으셔서 그분이 진행을 하긴 하시는데 해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참 출석률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좀 학습 모임이나 책 모임 같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맨날 복지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 이야기 나누면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다른 단위들과 그런 교육들을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야 식견도 넓어지고 통찰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활동가 역량의 강화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일모듬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고민하는 좀 집단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교육훈련위원회 요것들은 이제 아마 제안을 드리겠지만 추후에 운영 단위에서 한번 오늘 나온 의제들은 몇 개를 추려서 더 깊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다음번 3모둠 토론 내용 저희는 주제가 뭐였죠?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네트워크 활성화. 네. 말할 수밖에 없네. 네, 네트워크 활성화인데 앞에 그 1토론하고 좀 연결이 됐었어요. 저희가 지금 마을과 복지와 사경의 네트워크가 만나서
이런 조직 체계, 운영위와 체계 실행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체계가 지금 잘 돌아가느냐 1년 굴려보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1토론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럼 그 지금의 진단을 좀 해보자. 여기 이 체계에서 어떤 한계가 좀 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운영의 결정사항이 각 네트워크로 퍼지는 게 잘 되고 있냐, 또는 각 네트워크에서 올라오는 의제들이 운영위에서 자유롭게 안건으로 잘 대안되고 있느냐, 흐름이 잘 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아직은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1년 차다. 게다가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2년 차의 목표는 이 체계는 이미 좀 만들어져 있고 이 체계를 한번 잘 운영해보는 게 우리 2년 차의 목표여야 될 거다. 그래서 운영의 결정사항이 각 네트워크로 퍼지고 각 네트워크의 안건이 운영위로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될 수 있게 이게 잘 되는 걸 올해 2년 차의 목표로 정하고 점검하면서 계속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전달 이런 체계가 계속 상시적으로 좀 체계가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주 이 체계가 잘 굴러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체계라는 거는 이제 게이트 키핑의 역할이 좀 있기 때문에 모든 의제가, 모든 사람의 이게 100인의 의제가 다 올라올 수 있는 틀은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럴 때 그렇지만 이 체계를 지금 무너뜨릴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면 전체 회원의 의제 공론장, 그러니까 각 네트워크에 이 소속에 있는 많은 회원들이 이 양시원의 틀 네트워크 힘으로 발언할 수 있는 의제가 모두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회원 의제 공론장 같은 거, 이게 사실은 총회고 하긴 한데 총회를 약간 역할을 좀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였던 게 있지만 올해는 이 운영 체계를 계속 점검하면서 잘 흐르게도 하지만 전체 회원 의제 공론장 같은 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사실 이게 사업으로 좀 잡혀 있긴 해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되도록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날 수 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토론의 끝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모둠은 2년차의 목표에서 이제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논의를 하셔서 현재 구조가 잘 작동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 그것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 요소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전체 회원들이 한번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가 총회 말고는 그것들이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 그런 조직들. 그래서 숙제가 하나, 전체 의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또 의제를 하나 던져주신 거거든요. 그건 한번 토론거리가 될 것 같고, 우리 이모드면 나와서 여기서 칠판에 쓰시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는 협치위원 활동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협치에 대한 얘기가 됐었고요.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중점적인 게 이번에 얼마 전에 협치 공론장이 있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마지막 협치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온 협치 공론장까지 온 평가 형태, 이 관의 관점이 아니라 민의 관점에서 보는 부분들이어서 거기를 보충하고 하는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좀 주로 나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협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이런 부분들, 관이 주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현재가. 근데 민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관과 함께 뭐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눴었고요. 그래서 협치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협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양시원이 준비했던 교육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고 거기가 좋았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교육들이 심화된 교육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서 협치학교를 예를 들었었는데, 이게 협치 안건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관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양시원과 협치과와 같이 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협치에 대한 이해도 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만약에 협치가 내년도 내후년도에 진행되려면 조금 더 좀 좋은 안건들이 좀 제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관점에서 그냥 협치 자체가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저희 양시원의 단계적 목표를 만약에 한다면 이걸 다지는 작업들을 교육으로서 좀 이해시키고 많이 알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 이번 협치에서 각각 여쭤봤더니 갑자기 안건 수집한다더니 중간에 뭐 몇 번 토론하더니 갑자기 설명회가 돼버렸다, 공론장이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 협치위원으로 있으면서 협치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이것들을 다 양시원에 좀 전달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약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양시원이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이렇게 전달하고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라고, 근데 이게 준비가 될 때 다 쪽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에 있는 단톡방들이 막 나눠지잖아요. 이게
하나하나씩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릴레이 토론에 좀 참여했다가 공론장 하신 분들도 좀 당황스럽고, 초반에 이렇게 안건 수집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공모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쭉 일괄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가는 과정들을 같이 끌어간다면 양시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양시원에 참여하는 기관들, 시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고 한다면 이게 이 교육과 연결돼가지고 과정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촉발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저희 양시원의 역할이 의제를 제출하고 발굴하는 거는 추후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발굴하는 역할들보다는 앞서 이렇게 다지는 작업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이진영 쌤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민민 사업이 없어질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다들 짐작하시고 그렇지만 협치 사업은 진행될 거예요. 그거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못할 테고 이 협치라고 하는 게 민간 협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랬을 때 아시겠지만 기반 구축을 하는데 30% 그리고 부분별 사업을 하는데 70%예요. 지금 그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부분별 사업은 나중에 고민해도 돼요. 저는 이 기반 구축 부분에 여기에는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민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성장하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민간 협치니까. 그래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시민 나루라고 하는 민민 사업을 하는 곳이 협치 사업을 맡아서 용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양시원이 조금 목표를 뚜렷이 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우리 은평에서 얘기하는 마을 활동가, 마을 시민 활동가처럼 그렇게 명명을 하고 그것들의 교육은 우리가 기획을 한다라든지 행정과 같이 한다 그런 목표를 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들을 조금 고민해 보면 양시원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역사회에도 또 협치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민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활동을 할 때 고민이 늘 왜 주민들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운영위원들이 폐쇄적으로 막 배타적이면 안 되겠지만 저는 여기가 핵심 그룹이잖아요. 여기에서 합의가 돼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의 진도를 나갈 수 없다고 늘 생각해서 사실 이 운영위 단위의 비전,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 7월 1일, 7월의 첫날 이런 모임을 가졌지만 아마 제안도 하시겠지만 의견 나온 것들 8월 말이든 9월 말이든 시간을 내셔서 한번 또 깊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 양천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하고 오늘 교육 소회를 나누면서 끝낼 텐데요. 한참 또 얘기 들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5자 토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소회를 5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손으로 쉬어보시고 예예. 그럼 우리 이모든부터 출발해 볼까요? 이모든에 우리 저기 이모든에 우리 센터장님부터 시니어 센터 예. 5자 오늘 교육 소회 5자. 아니 준비돼 있는 까먹을까 그러시는 거죠? 그럼 1번으로 갈게요. 까먹을까 자 우리 정력 부부부터.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예예. 우리 이영 작가님. 각자 다른 거 참여해요. 각자 소개를 5글자 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예.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예. 필요했다. 필요했다. 예. 양시연 좋다. 양시연 좋다. 또 우리 선생님 같이 해가요. 같이 해가요. 예. 함께 해가요. 함께 해가요. 예. 예. 원장님. 좋아요. 잘해요. 만족합니다. 예. 만족합니다. 예. 이지연 쌤. 또 모여줘요. 또 보여줘요. 우리 이지연.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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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학습.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예.